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치하고 압제가 다르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북조선이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했지만 그건 인민민주주의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닙니다. 거기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은 정치가 아니고 압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김정은이 정권을 잡을 때 즈음에 우리 북조선의 우리 인민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거 고문을 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히틀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 내가 한번 나쁜 짓 해보고 갔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히틀러 정도는 나쁜 짓을 해야 돼요.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북조선에서는 고문을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대원수님, 원수님, 어버이께서는 호의호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진귀한 음식을 먹고 뭐 벤츠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값비싼 것들, 또 호화로운 음식들을 먹으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300만이 죽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국주의를 할 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점령 지역에서 여자들을 납치했죠. 포로를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안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위안부가 무엇이냐? 위안, 편안하게 해주는 부인이라 이런 얘기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위안부냐고요. 그분들이 성노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위안부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군의 장교였어요. 그분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자,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아주 짐승처럼 토벌이라고 그러잖아요. 토벌. 독립군들을 학살하는 일에 동참했던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분이 실리의 세계는 밝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제 발전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0억 불 수출을 했을 때 그분이 흘린 눈물은 그분의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핵무장도 역시 시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한테는 그분이 비록 제국주의의 군인으로서 조선 사람들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지만 그분한테는 작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에는 져도 작전에서는 지면 안 된다. 이것은 해병대가 자기들이 맡은 책임을 죽음으로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은 이분이 작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에서 북조선과 같이 했던 사업에서 철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를 줄이고 최대한 손해를 줄이면서 철수할 수 있게끔 미리 귀뜸을 해주고 작전을 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작전을 짜지 않았고 그 밑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작전을 짜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그 밑에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 공무원들은 해병대보다는 작전을 더 잘 짜야 됩니다. 자, 14강에서 보면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서서 허리에 업고 크게 두르다라는 이 상황에서 아메리카 그 조선 사람들은 이것을 대둘리라고 해서 여기서 크게 둘렀다라는 것에 대둘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서서 둘렀다는데 서둘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허리에 업었다라는 거에서 이 허리업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강의 어기야, 이게 뱃노래죠. 여기서 어기야는 너 어자, 이게 설기자입니다. 그래서 너 조시 섰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갈매기로 벗을 삼아 싸워만 가누나, 이게 무슨 얘기냐? 갈 때마다 돛을 세워서 벗을 삼아 십으로 돛을 이렇게 싸워만 간다, 싸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만 가누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벗는다, 이 벗이라는 얘기가 친구라는 뜻도 있지만, 자, 이 벗는다는 얘기, 옷을 벗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새끼줄을 삼는다,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쓰죠. 이 삼는다는 게 서로 남녀간에 이렇게 그 새끼줄을 꼰다는 거, 꼬인다라는 거, 이 성관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치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힘을 넣어서 이게 땅 짓자 해서 땅을 친다 이런 얘기인데, 힘들어서 엎어지면 이게 땅을 친다라는 말에서 이게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갈매기로 벗을 삼아 싸워만 가누나라는 이 가사가, 만약에 이게 갈매기라는 새라면, 자 보십시오. 갈매기하고 친구를 해요. 근데 둘이서 갈매기하고 친구를 해서 자 싸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싸우는 거라면, 전쟁이라면, 갈매기하고 저 친구가 됐는데 서로 죽이자고 전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갈 때마다 돛을 세워서 벗을 삼아 십으로 돛을 싸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벗는다는 것은 옷을 벗는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의미. 또 삼는다도 역시 이게 성생활을 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과 이 김일성 주석,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적이었지만, 사실은 박정희가 있게끔 도와준 최고의 친구가 김일성이라는 분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김일성이라는 분이 있게끔 최고로 많이 도와주신 분이 또 박정희라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뭐 지금 북조선에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신화를 이룰 정도로 뭐 항의를 하셨던 분이 아니지만, 실제로 이분이 실제 그 정도의 전적은 아니지만 항의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일본과의 사이에서는 이분은 일본 제국주의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두 분 다 독재자였지만 일본 앞에 섰을 때는 김일성이 더 떳떳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미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재규 의사 역시도 구미 사람이에요. 또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개발을 할 때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건설하고 관련된 그런 큰 트럭들이 길을 막고 서 있으면은 이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졌던 이 분이 양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권위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권력에 도전을 하는 사람은, 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머리가 정말 좋은 분입니다. 뭐 대학 교수가 됐건 뭐가 됐건 이분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 국가기관에 끌려가면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지 않은 일이 한 걸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간첩으로 자백서를 쓰면 판사가 사형이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즉각 죽었습니다. 사형 판결이 나자마자 그냥 사형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이 그 민주주의를 하자고 했던 분, 그분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분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자, 흔히 말해서 서울대, 고려대, 법대 나와서 이 판사를 했던 사람들은 간첩이 아니라는 걸 몰랐겠냐고요. 알고서 출세하려고 죄 없는 사람을 고문해서 사형을 시킨 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 영웅입니다. 경제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러나 같은 급이라는 얘기죠. 김재규 의사 역시, 자,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때 이 김재규 의사 밑에 있던 부하들이 자기들이 죽으러 가는 걸 알면서 따라갔습니다. 김재규 의사께서는 살 생각이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하고 김재규 의사는 동급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 역시도 동급이에요. 이분도 영웅이지만 김재규 의사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의 영웅이듯이 김재규 의사 역시 민주주의의 영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될 때 그 창의성, 자유가 없으면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이 말살당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관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국가관이 얼마만큼 투철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존경을 받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그랬습니다. 이 차지철이라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을 어떻게 모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하는 국가다. 각하가 곧 국가라고 그랬어요. 이분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사살을 당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잖아요. 민중의 편에 서서. 김재규 의사 역시 민중의 편에 서서 우리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이 위대한 영웅을 우리 김재규 의사 역시 같은 동격의 영웅으로서 처단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하셨던 일과 김재규 의사가 하셨던 일은 같은 일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가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북조선에서는 김일성 대원수님이 어버이로 지내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북조선을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폭격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지, 영공, 영해 다 제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전쟁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북진 통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이때가 최적의 시점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소련 아시죠?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생겼잖아요. 이때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자, 중국. 중국은 감히 미국하고 대적할 만한 국력이 없을 때였어요. 이때 북조선에서는 탱크에 넣을 기름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트럭을 굴릴 기름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실제 한 2,000명 정도를 데리고 망명하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전쟁을 했으면 이분들이 질 걸 뻔히 알고 있고 전쟁이 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화학무기라든지 원시적인 핵무기를 못 던집니다. 왜? 다 죽으니까. 결국은 그거 한번 터뜨려도 붙들려서 다 죽을 거를, 재판받고 죽을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때 북진 통일 안 한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남북이 한 민족이 서로 죽여야 되냐고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거는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위기 오죠.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 밑보인 것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28살 때 이 국군한테 끌려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저의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 작은 외할아버지가 그때 점령을 당하고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완장을 채워서 죽지 않기 위해서 완장을 찼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군이 북진을 하면서 작은 외할아버지는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외할아버지께서는 본인이 공산주의에 협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국군이 오라고 했을 때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에 걸렸냐면은 연좌제에 걸린 거예요. 이 연좌제가 뭔지 아세요? 자,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아버지 대신 가서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이 흔히 말하는 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대신 죽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하나님도, 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도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한테 안 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외할아버지는 자기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점령지에서 억지로 채워준 완장을 살기 위해서 찼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대신 죽은 거예요. 이 백선엽 장군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좌익으로 몰려서 전부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좌익에 연루된 사람들 다 알려주고 본인은 살아서 나옵니다. 그때 큰 도움을 줬던 분이 백선엽 장군이에요. 이분이 자, 한국에 자, 별이 4개예요. 대장이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제국주의 일본 시절에 일본 군인이었다고요. 이분한테 일제시대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물으면 이분이 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 얘기 하지 말고 6.25 얘기하자. 6.25. 민족을 배반하고 사실은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이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죠. 이것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국 조선만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인류를 배반한 거예요. 인류를. 자, 안중근 의사는 제국주의를 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함으로써 그분이 진정한 친일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민중의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중국 민중의 친구가 되고 한국 민중의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친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중근 의사가 친일파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친일파. 민중의 친구, 일본 민중의 친구. 일본의 민중도 제국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희생자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얘기 있죠. 자, 삼족을 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어도 그 극악무도한 일제 제국주의자들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나 가족을 죽이지 않았어요. 물론 감시하고 정말 힘들게는 만들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의 임금들은 역모를 했다라는, 근데 역모도 간단해. 고문으로 해서 자백을 하면 역모가 되는 거예요. 고문을 했을 때 끝까지 내가 잘못을 안 했다고 그러면은 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백을 하면 삼족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사돈까지 죽였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양가만 죽인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이렇게 조선의 임금들만큼 민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곳이 이곳 한국 조선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조선도 그렇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